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현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하시게 된 배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 사퇴하라고 소리친 이 남성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도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구속기간 계산이 그동안 날을 기준으로 되어 왔는데 갑자기 시간으로 바꿔서 판단을 했다면 이걸 상급심으로 올려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길이 막혔다는 거죠. 야 5당은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침에 근거해서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분명히 검찰 스스로 외부에 공표한 바와 같이 특별수사본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찍어 누른 것이죠. 심우정 총장은 스스로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러자 야권은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매일 저녁 장외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역 인근 집회 현장에 잠시 뒤부터 민주당의 의원들이 속속 모일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인근 CCTV를 보면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차들이 배치가 돼 있고 현장 집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만 하시면 조국 혁신당과 다른 세 당이 억울합니다. 예, 다음 멘트가 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예. 야 5당이 함께 하는데요. 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일단 경찰차가 많이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야 5당이 공동으로 집회를 주말에도 했고 오늘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심우정 총장에 대한 사퇴 촉구회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일은 그냥 허투루 이게 총장의 직권과 소신으로 했다라고 끄덕끄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이 가져왔던 입장과는 정반대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그 법원의 판단이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는 게 그날 검찰의 관행이었어요. 예. 그러면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 절차라든지 결정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있었구나. 특혜가 있었구나.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정관의 의미인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과의 어떤 내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기 위한 결단인가? 너무나 많은 의혹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대로 둬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한 경론의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한 행위, 결정, 즉시 항고에 대한 포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밖으로 꺼내준 이 결정은 최소한 검찰 내부의 특수본이라는 그 구성 자체가 독립성을 갖고 있고 이 독립성 자체는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수본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 부분에 항고하자라는 의견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총장이 전국의 검사장 회의가 아닌 대검의 본인들의 참모를 데리고 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이 부분은 직권에 대한 남용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의 후폭풍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걸 허투루 넘어가면 이게 검찰의 조직에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가자라는 경론들이 있었고요. 제가 봐서는 이 검찰은 공소유지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항고를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검찰의 가장 중요한 공소 유지 부분을 포기했다는 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프로스에서도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탄핵을 통해서 묻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내부 게시판에 검찰에서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검사들이 잇따르고 있고, 물론 이게 전체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한 반응들이 꽤 있다라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요. 또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이게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석방시킨 게 아니고요. 법원 결정을 따른 겁니다. 법원은 이번에 구속과 관련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은 석방을 한 것이 옳다라는 판결을 한 것이고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결국에는 그 결정을 따른 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뭐 야당 아까 조국 신당 혁신당도 포함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재 판단 안 받아들이니까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는데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판결을 내려서 안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데 반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또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과 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의 임의적인 방침으로 석방이 됐다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결국에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을 존중하면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거든요.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내란 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검찰이 사망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책임지겠다는 검사, 부장검사, 검찰총장 한 명 없습니다. 모래엄치의 극치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야5당이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 일환으로 그 첫발로 직권남용 고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 내에서 특별수사본부 쪽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는 물론 검찰에 속해 있지만 특별수사본부라는 건 약간의 독립성을 존중받는 거고 거의 독립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수사본부는 강하게 즉시항고를 요청하는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대검이 그걸 찍어 누르고 무릎을 꿇린 결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야당 5개의 야당이 모여서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공수처로 가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마쳤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사퇴할 이유 없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봤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탄핵을 당한 탄핵 소추가 된 공직자 중에 맞습니다. 저는 마땅히 탄핵을 당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사퇴를 하고도 남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면 탄핵을 당할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은 검찰과 공수처 둘 다 모두 문제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냈었는데
야5당의 심우정 총장 사퇴 촉구에는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예, 저희는 사퇴 촉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희의 목소리를 좀 따로 내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검찰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구속기간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범죄 혐의자를 놓아주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과연 검찰에 이 정도로 망신스러운 일이 또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아마추어도 안 할 잘못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고의였든 아니면 중과실이었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심우정 총장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더 큰 문제는 검찰은 법원이 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즉시 항고는 안 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걷어차버리겠다는 겁니까? 이건 사실상의 직무유기예요. 이 정도 되면 검찰총장 사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야5당과 같이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상황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을 했다고 해서 탄핵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잘못한 거 맞지만 결국엔 탄핵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민은 더 혼란스러워요. 자꾸 이런 일을 탄핵으로만 하려고 하는 탄핵 만능주의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전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지금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챙겨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다만 탄핵을 나머지 야5당에서는 시사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지금 명시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 시사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까지는 동참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 근데 탄핵과 관련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예를 드셨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잘못해서 탄핵됐나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잘못해서 탄핵이 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법적인 위반이 없었다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업무에 복귀한 거고요. 이번에도 김보엽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얼마든지 탄핵 표결해갖고 150명 얼마든지 넘길 수 있으니까 탄핵 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 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정말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이걸 판단할 땐 저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 팩트가 좀 틀린데요.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아예 위법성이 없다고 헌재에서 판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법성이 충분히 있으나 그 직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해서 4대4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의 말을 안 들어서 탄핵한 게 아니라 위법성이 충분히 있었다. 탄핵 사회가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것은 팩트하고 다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을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 그다음에 이 행정부의 국회 무시 이런 것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국회의 권한인 탄핵을 썼던 건 맞습니다. 그게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남발하지 않는 선에서 탄핵을 하자고 저는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탄핵 카드가 다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심우정 이런 분들이 그래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위법적이고 위헌성이 있는 행위들을 계속한다면 이거는 법률에 보장된 입법부의 어떤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이 망한적 재판관 임명하자면 위헌이라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헌 행위를 10일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나를 탄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나라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공직자가 하는데 그거를 둬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직권남용에 대한 행위가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 자체에서 이미 검찰 수사관의 시험에도 나와 있는 날짜와 시에 대한 구분이 난로돼 있는 거를 검찰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십수년을 그러게 본인들의 검찰의 공소 업무에 활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법률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지법에서 서부지법에서 지기현 판사가 이건 시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검찰총장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왜 가립니까? 위헌이냐 여부는 본인이 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판단하지 못했을 때는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자 관례이자 전례이자 법문에 근거한 검찰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 주어가 윤석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이례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는데 가만둡니까? 예. 윤석열이라는 주어가 아니라 서용주나 정광재라는 주어가 있었으면 검찰은 틀림없이 바로 즉시항고를 했을 것이다. 예. 라는 측면에서 직권을 본인이 보훈성 인사를 통한 어떤 그 정관예우성의 어떤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탄핵이 이르는 게 크게 무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범죄 피고인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예,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야 5당이 즉시 탄핵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명예롭게 자진 사퇴를 하라.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단계라는 점을 밝힙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심 총장의 오늘 발언, 즉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의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이유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따져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언급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의 위헌 결정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재 결정입니다. 1993년 12월 23일 내려진 93헌가 2 사건입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조항은 위헌이다 라는 결정이고요. 두 번째, 2012년 6월 27일 2011 헌가 36 사건 번호에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다 라는 두 가지 결정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자, 이 그래픽 조금만 더 유지해 주시죠. 이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 자체는 유효하지만 인신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것을 말하고 이번에 내려진 건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구속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 두 가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특히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는 말씀드린 대로 구속 취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속 상태를 면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또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의견들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일단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근거를 댔어요. 그 심우정 총장이 됐는데 저 부분은 전형적으로 검찰총장이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대한 건은 형사소송법에 조문이 살아 있어요. 즉시항고에. 예. 즉시항고에 대한 조문이 살아 있고요. 저기 위헌으로 결정됐던 거는 형사소송법에 2015년인가 삭제가 됩니다. 위헌 법률로 돼서 삭제가 되죠.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가 됐기 때문에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사라져서 그 근거되는 법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 보석허나 구속 집행정지를 만회하는 서부지법에서 결정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위헌입니다. 그러나 구속 취소,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구속에 대한 효력을 판단하는 지법에 법원의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법문이 형사소송법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문을 근거로 해서 즉시항고를 한다고 해서 위헌이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검찰은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기관입니다. 예. 본인들은 대법원이나 법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했던 검찰은 즉시 석방주의하고
즉시항고는 위헌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가 복부돼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그대로 복사 옮겨갔다. 붙여넣기를 해서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검찰의 특수본의 주장까지도 묵살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협조했다. 예. 이거는 그냥 직권남용이 아니라 심각하게 내란 어떤 동조와 공범과 내란 행위자들을 도우려는 조력. 이거는 그거를 위해서 총장의 권한을 썼다면 직권남용이 상당 부분 죄질이 안 좋다.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사안입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로 검찰총장이 국민을 속인다고 한다면 국민이 속겠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나 다른 그 법의 해석의 영역을 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거짓말로 속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한 30-40명은 될 겁니다. 그분들이 각자의 논리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바를 반박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없고 다만 인신 구속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것은 전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영장주의라고 아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인신 구속과 관련한 해석, 아까 구속영장 집행 정지와 또 보석과 관련한 것이 있었는데 구속 취소와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이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으로 올수록 법에서 중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검찰은 상급 법원에서 논란이 될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란이 된 부분을 없애고 이 구속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로 지금 내란 수사와 관련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관련한 재판과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밝히면 되는 거지 구속에 너무 많은 방점을 두려고 하면 이런 해석과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속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돼야만 시원하겠다가 아니라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동안 관례상 법률계에서 구속의 기간을 법문에 따르면 날로 계산해 왔는데 지기현 판사가 이거를 시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어느 법원이라든지 어떤 국가 간의 계약 기간도 날 시를 써서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왔고요. 예. 그러면 뭔가 법률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가 발생하면 이거를 당연히 항고를 해서 상급기관에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검찰이 향후에 이런 구속 취소가 있을 때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기현 판사의 이 지법의 판단으로만 계속 대한민국의 법률 구조가 가야 됩니까? 그럼 법률을 바꿔야 됩니까? 예. 저는 이건 상급기관에서 법률적인 하자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어떤 법률가인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했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미 위헌이라는 부분에서의 구속 취소가 아닌 형 집행정지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은 국민들을 혹세무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두 주장이 맞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받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헌인 것처럼 얘기한 건 사실이고 이거는 적어도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 김주현 민정수석과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관계입니다. 검찰에서 근무를 할 때 거의 사수와 부사수 관계, 일을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 그 정도의 특수관계였는데 예. 과거 2015년 국회 법사위에서 구속 집행정지에 관한 위헌 판결 이후에 법을 바꿀 때 논란이 있었던 게 이 구속 취소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중에는 아니 구속 집행정지나 구속 취소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위헌 취지에 맞게 그때 누가 반대를 하냐면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 반대합니다. 예. 그건 다르다. 일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것과 이거는 구속을 아예 무효화시키는 거여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프랑스에도 이런 게 유효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작년 12월 4일 즉 비상계엄 선포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 삼청동 안가에 4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왕규 법제처장 4시 모입니다. 공통점은 윤석열과 매우 인연이 깊고 모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날 때 쓰는 것이고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분들이 모여서 연말에 송년회한 거는 아닐 겁니다. 예. 그럼 무엇을 했을까? 일은 벌어졌다.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법을 잘 아니까 이 사태를 최대한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준비를 해보자. 네. 이런 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저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의심을 합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주도로 해서 검찰과도 얘기를 하고 검찰이 이렇게 구속을 할 텐데 구속 기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해서 구속 기간 시간을 좀 끌어보고 나중에 이 구속 취소라는 거 내가 2015년에 한번 국회에서 다퉈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취소 결정을 끌어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큰 그림을 그렸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얘기했을 수 있다. 예. 따라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은 아니지만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반응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검찰총장의 저 결정에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평소에 검찰이 보여온 행태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단체처럼 굴었습니까? 언제부터 피의자의 이익을 이렇게 대변해줬어요? 검찰이 그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검찰 개혁할 때 늘 얘기하던 게 뭡니까? 2가지. 기소권 남용 문제. 1심에서 무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 나와도 끝까지 대법원까지 상고하잖아요. 그래서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죄인 피의자들이 엄청 고통받고 그러면서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 문제였죠. 그리고 2번째, 기소유예. 자신들이 판사도 아니면서 이건 죄가 있지만 그래도 기소할 건 아니야. 그러고 자신들이 덮어버렸잖아요. 이 2가지 때문에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자신들이 직접 판단을 해가지고 상고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사실상 기소유예입니다. 사실상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하면서도 상고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예, 심우정 총장이 뭐 자신이 소신이었든 아니면은 자신을 발탁해준 윤석열 씨에 대한 보은이었든 뭐 어쨌든 판단은 했다고 봅니다. 그럼 책임은 져야죠. 예, 저는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전체의 망신을 더 주기 전에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 책임이 뒤따른다.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장깨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습니다. 저런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예. 자, 반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광재 위원 의견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심에서 왜 판단해 봐야 할 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다 논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검찰 내부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그런데
그 결과 만장일치로 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성에 부합될 수 있다,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그 석방 취소를 지시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 아까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탄핵을 하면 그것에 대해 응할 것이고 본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소신,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검찰 프레임을 이용한 검찰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뭐 김주현 민정수석과 모의를 통해서 구속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을 석방시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의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과도한 개인적 추측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월 4일이든 아니면 12월 중순이든 이렇게 펼쳐질 3달 후의 상황을 다 내려다보고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때에도 일부러 시간을 조율해서 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추측의 영역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다시 구속이 가능한가라는 점이거든요. 여러 법률가들이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나와야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취소 부분들이 이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더 이제 도드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되죠. 하지만 이 내란죄 부분들은 이제는 장기간으로 가야 될 숙제로 남아버렸습니다. 예. 결국에는 헌재 탄핵이 결정돼서 대통령직을 파면이 된다면 그 파면 직후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내란과 외환 외에 그동안 숙제처럼 밀려있는 많은 범죄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부터 시작해서요. 이미 직권남용죄는요. 이미 그 공소장을 써놨을 거예요. 그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내란죄만 덜어내면 직권남용죄로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명태균 씨에 있는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서 수사무마 등등 많은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서 다른 내란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 이후에는 이를 못 피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로 간주해서 지금 뭐 개선 장군처럼 즐기고는 있으나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론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능한 상태이죠. 그래서 공천 개입 혹은 직권남용 이런 수사들이 더 이어지고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그럴 때는 구속 가능성이 또 살아있다 이 말씀이네요. 김보엽 의원 생각도 비슷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구속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경찰이 다른 혐의를 수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 경호처에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들 그런 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는 할 수 있겠으나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 그 지난한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체포, 구속영장 발부하기는 힘들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탄핵, 파면을 통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수사하지 않았던 다른 혐의들을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안팎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이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사실 3월 7일 수많은 국민들이 기다렸던 거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지난주 금요일 정도면 그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와서 지난 주말 내내 국민들도 많이 놀라고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결국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냐 구속 수사냐 이게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라는 그러니까 석방 취소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결국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고 탄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선고 기일이 언제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국 기다려야 할 것은 사법부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만 관저 정치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관저에서도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뭐 지지자들로부터 또는 그동안 지지를 하지 않았던 다른 그 국민들로부터 구속 기간이든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뭐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강자로서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니면 행사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범죄 피의자나 내란 피의자 또 탄핵 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각인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 탄핵 재판 또는 내란 재판에서 모두 이긴 듯한 메시지를 낸다는 게 예. 본인에게 또는 그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대통령께서도 직접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일단 윤석열 씨가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겨눈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자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 뭐 찾아가고 뭐 그런다는데 이거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봐요. 아니 국민의힘 주장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불법 계엄은 잘못됐대요. 예, 계엄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탄핵은 안 된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계엄같이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했는데 탄핵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탄핵을 안 하면은 도대체 앞으로 탄핵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더 이상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봐요. 포고령 1호가 뭐였습니까? 정치활동 금지였습니다. 정치활동 금지되면 정당은 존재가 가능합니까? 그럼 거기서 국민의힘은 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요. 국민의힘도 지금 더 이상 윤석열 씨를 이렇게 정치의 마당으로 끌어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엄연하게 피의자예요. 더 이상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이제 야당이고요. 여당은 반면에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검찰총장을, 검찰은 공수처장을 수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듣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흔드는 이 장면을 두고 비판과 풍자가 이어졌습니다. 대선 장군이냐, 시상식 레드카펫인 줄 아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당연히 각하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을 중도에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뿐만 아니라 만약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보다는 늦춰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일이나 뭐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헌재의 선고와 구속 취소의 건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여당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야당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구속 취소 직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졸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낯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두겁이라도 쓴 겁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가 권한도 없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금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수사다라고 규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의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수처의 불법적, 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입니다. 네, 이 구속 취소 상황에 대해서는 세 기관이 주체로 등장하죠. 법원, 검찰, 그리고 공수처인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쭉 종합하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고 다만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사실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명확히 없다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내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우리 당이든 아니면 다른 그 법조인들도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진행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했던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송권, 그러니까 이첩 이송권까지 행사해 가면서 본인들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한 거고 결국에는 이런 사단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2019년에 처음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이 공수처는 옥상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직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을 일으킨 주인공이 공수처라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의견을 우리 당은 갖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 폐지가 답이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법원 결정을 보면 공수처가 등장은 해요. 그런데 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수사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한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결정문인데 첫 번째는 구속기간에 대한 산정, 시냐 날이냐 그거. 두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공수처의 수사가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죄를 타고 들어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어떤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영장 청구에 있어서의 그 증거, 서류 이런 게 좀 미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검찰에도 없어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수사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법원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 중에의 내란죄 수사를 용인해 준 겁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수처 흔들기로 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너무 명확해요. 앞서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하를 얘기하잖아요. 헌재에서. 그건 뭐냐면 기각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론 10차까지 봤는데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실체적 요건은 법률적으로 대응이 안 돼요. 기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뭐를 흔들어야 되냐? 절차적 응결에 대한 각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딱한 건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헌법에 대한 무질서한 어떤 위반 사유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이 기관의 수사권을 가져다가 절차적 응접성을 통해서 헌재의 판결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불법 구금을 했다? 공수처가 한 게 아니에요. 결국엔 검찰에 넘어갔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날
하면 될 이 논란이 없는데 24일 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해서 하루를 끊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의도도 의심받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요 임무 종사자는 다 구속시켜놨는데 내란 우두머리만 밖으로 꺼내는 그런 상황을 검찰이 초래했다.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수처가 수사의 미진성은 있을지언정 지금 불법 구금에 대한 상당 부분은 심우정 검찰총장 산하의 검찰이 저질렀다. 이런 생각지는 국민의힘이 그만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국회 재의결을 해야 된다.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본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되었지만 기각도 아니고 아예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보희 위원님, 예. 앞서 정광재 위원도 짚었지만 구속 취소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형사 재판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에 비하면 평일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께서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국민의힘 참 딱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 공수처 폐지하자고 그랬잖아요. 공수처 폐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108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헌재 각하해야 된다고 각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각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김기현 의원은 헌재 없애버려야 한다. 또 헌재 부숴버려야 된다. 또 광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다. 예.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딱한 거는요. 그동안 대선 준비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나름 대선 주자라고 주장하던 분들 돌아온 윤석열을 보면서 깝깝할 것 같습니다. 이거 대선을 뛰기도 애매해. 복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돼. 그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조기 대선 행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론 차원에서 덧붙이도록 하지요. 김성열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주장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과 증거가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된다라는 건데 공수처의 수사 내용들이 지금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됐죠. 그리고 저는 사실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서 위법 수집 증거다 이것도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왜냐면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간접이긴 하지만 분명한 판결이 있죠. 뭡니까? 윤석열 씨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 적부심. 아니 그럼 수사권이 없는 기관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줍니까? 그리고 이의 신청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요? 기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는 분명한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결정문, 구속 취소 결정문은요. 사실상 상급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어요. 그럼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는 공수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헌재에는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헌재 자신도 공수처가 낸 증거 없다. 뭐 그거 아니고서 국수본, 경찰이 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예. 아니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포고령 다 받지 않습니까? 정치활동 금하고 언론 검열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위헌이 가득한 포고령 다 받죠. 국회에 군인들 총 들고 침입하는 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아서 가지고 했던 거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각하를 시켜야 된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주장을 체크해 보죠. 위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기소 자체가 위법 무효이므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까지 계속 구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 취소 자체가 이제 위법한 구속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구속을 위법하게 했기 때문에 기소도 위법하기 때문에 이 공소제기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좀 논박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헌재의 심판, 그러니까 징계재판이죠.
징계재판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제가 뭐 100번 양보해서요.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 피청구인 쪽, 윤석열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 절차적인 흥경성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공소를 취소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공소를 취소를 심우정이 살아있는 한은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죄는 벗어날 수 없다.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특검도 통과가 될 것이고 아니면 경찰의 수사권이 내란죄가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자연인 윤석열이라면 이거를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헛된 꿈을 버렸으면 좋겠고 참고로 덧붙여서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공수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걸 하려면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서 또다시 비상 계엄을 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시각에 집회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등 야5당,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요. 야5당이 7시부터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광장에 집결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저녁 7시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뒤면 안국역 인근에서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경복궁역 인근의 CCTV를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고 끝낼까 싶은데요. 결국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이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고일은 늦출 수 있는 것인가인데 김보엽 위원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고일에도 저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평일은 종결이 됐고 판결문, 결정문을 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아마 그 탄핵 반대와 찬성하는 쪽이 그 전에 앞서서 선고기일을 예고를 해두면 지나치게 격화되지 않을까. 네. 이걸 우려한 헌재 쪽에서 3월 7일 금요일 대신 이번 주로 늦추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걱정된다고 언제까지 늦출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 초에 선고기일 지정을 하고 이번 주 후반부에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목 혹은 금요일로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김성열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구속 취소와 헌재 선고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번 구속 취소로 인해 가지고 헌재가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라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요.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기에 아 이게 죄가 없으니까 나오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이 혼란을 막으려면은 이제는 헌재가 좀 해줘야 된다. 헌재가 오히려 밤을 새서라도 더 빨리 평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혼란을 종지부를 좀 찍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빨리 좀 혼란을 끝내주길 바라는 말씀이고 3월 10일 오늘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많은 분들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가 12일이냐 혹은 11일이냐 13일이냐 14일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2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봤는데 한 2, 3일 전에 공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주 후반일 가능성은 커 보여요. 이번 주에 한다면. 근데 오늘 헌재에서 좀 이례적으로 공지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날짜 공지가 아니라 이 선고기일,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 설명이 있었다는 걸 보면 아 이제는 날짜를 이번 주 안에는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조금은 느낌을 좀 파갈 수 있었고요. 어떤 공지였죠? 일단 뭐 재판부의 평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되고 있다. 예. 현재 수시로 평의를 하고 있으니 확인은 불가하다. 그다음에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정치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전에 이렇게 헌재에 공지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3월 14일 이게 늦춰져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되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략적으로 이 시간상을 보고 있고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혼란 이런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잖아요. 법원에서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니까 마치 1심 무죄 판결이 난 것처럼 오해하거든요. 이런 혼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으나 흔들리지 않고 예. 구속 기일을 빠른 시일 안에 공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강재 위원은 다음 일정 때문에 조금 먼저 자리를 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의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아니면 기각이 되어야 된다. 혹은 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제가 국민의힘 대신해서 입장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